네, 반갑습니다. 예, 이동훈입니다. 어, 메모리 밴드위스 바틀렛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섀도우 맵이라는 기법 자체에 대한 원리를 살펴봤고요. 섀도우 맵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맵을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그림자를 생성한 그림이 왼쪽에 있습니다. A와 B라고 지정된 부분을 보시면요. A는 그나마 섀도우가 좀 하드하지만 알리아싱이 좀 심하지만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 B는 상당히 심한 알리아싱이 만들어진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갖다 우리가 거리가 가까운 거에서 아주 먼 거리까지 동시에 존재할 때 이런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에 의해서 생기는 알리아싱이라고 해서 퍼스펙티브 알리아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가 원본 투사를 할 때,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할 때 카메라는 다음과 같이 장면들을 모아요. 장면들을 갖다 렌더링할 대상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절투적 공간이 되죠. 카메라가 있고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이 형성돼서 이 공간에 있는 물체가 실제 이미지에 맺히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가까이 있는 것들은 아주 좁은 영역에 공간이 카메라의 영역이 돌 것이고요. 멀리 있는 녀석들은 아주 많은 영역이 공간에 맺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의 뎁스를 갖다가 우리가 저장할 때 결국은 사이즈는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맺히는 영상에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픽셀만 하나의 섀도우 맵의 어떤 샘플링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우리가 각각의 픽셀을 쪼갰을 때 멀리 있는 경우에는 20개의 픽셀에 이 데이터가 담길 수 있는 반면, 앞부분에 있는 물체는 고작 4개의 픽셀의 데이터가 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이 되게 작게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앞부분 물체에 생기는 섀도우 맵에서 이렇게 정보량이 상당히 작아서 생기는 언더샘플링에 의해서 생기는 알리아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근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만드는 이 섀도우 맵의 레졸루션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게 쪼개가지고 더 큰 어떤 텍스처 사이즈를 사용해가지고 정보를 담으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공간에 낭비가 심해질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텍스처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자, 그래서 나온 게 캐스케이드 쉐이드 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에 이렇게 샘플링하는 섀도우 맵을 한 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두는 거예요. 지금 이건 2단계인데요. 그래서 동일한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영상을 이 좁은 영역 전체에 샘플링을 하고, 뒤쪽 영역은 동일한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이렇게 샘플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영역이지만 아주 우리가 많은 샘플링을 취할 수가 있겠죠. 앞에 있는 큰 물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알리아싱을 갖다가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캐스케이드 된 여러 개의 섀도우 맵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의 알리아싱을 줄이는 섀도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드로콜 이슈에서 각각의 섀도우 맵을 그리는 이것들 자체가 하나의 드로콜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많은 드로콜을 갖다가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드로콜 측면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또 텍스트 사이즈도 늘어나죠. 메모리 밴드위스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을 얼마큼 유지시키면서 어떤 최적화도 동시에 할 것이냐. 사실은 뭐냐면 하나를 만족시키면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것에 적절한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섀도우 맵 이야기 좀 끝났는데, 왜 이 그림자 생성에 부하가 생기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섀도우 맵이란 게 빛으로부터 어떤 가까운 메쉬들을 저장하는 거죠. 가장 메쉬까지 거리를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깊이 맵입니다. 깊이 맵, 깊이 버퍼입니다. 자, 이때 대상이 되는 게 뭘까요? 이 픽셀은 뭐가 그려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오브젝트의 각각 버텍스가 어떻게 맺힐까, 어느 위치에서 맺힐까라고 버텍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이 뎁스 버퍼에다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버텍스나 인덱스 버퍼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위치를 계산하고 이 각 메쉬의 깊이를 다시 메모리에 기록하는 이런 절차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버텍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각각 버텍스가 픽셀은 어떻게 찍힐지 모르지만 다 투사돼 가지고 뎁스 버퍼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텍스나 트라이앵글 카운트에 영향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이 카운트에 의해서 이 섀도우 맵의 기록의 복잡도를 증가시킨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 챕터 섀도우 맵 이야기할 때 단지 텍스처 문제가 아니다. 버텍스나 인덱스 버퍼의 컴플렉시티도 메모리 밴드위스 바틀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결국 원리상으로 봤을 때 버텍스 카운트에 의해서 기록이 될 때 이 컴플렉시티가 결정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 섀도우 맵이 가지고 있는 그 레졸루션, 그러니까 몇 바이 몇의 섀도우 맵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계산되는 것들도 계산량이 증가하겠죠. 자,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데이터를 버텍스나 인덱스 버퍼의 데이터를 들고 와서 또 메모리에 쓰는 메모리 밴드위스 이슈에 해당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섀도우 렌더링은 메모리 밴드위스 바틀렉을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논리를 귀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텍스 트라이앵글 카운트와 섀도우 맵 레졸루션의 컴플렉시티가 높아서 막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쉐이더는 진작 버텍스 쉐이더, 픽셀 쉐이더는 일을 못하고 웨이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 이 그림자 생성은 단지 GPU 바운드의 어떤 바틀렉뿐만 아니라 CPU 바운드의 바틀렉도 생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뎁스 맵과 섀도우 맵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죠. 자, 추가적으로 드로우 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또 그렇게 계산된 데이터들이 뎁스 맵과 쉐이더 맵에 어느 것이 그림자냐 아니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과 비교문, 어느 것이 크냐 작냐에 대한 비교 분기 처리에 대한 것들이 픽셀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코드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쉐이더 연산에도 그 GPU 바운드죠. 자, 얘가 CPU 바운드라면, 자, 이거는 GPU 바운드에 병목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림자 생성이 왜 문제냐의 정리입니다. 네,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양한 엔진마다 여러가지 기법을 쓰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식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는, 씬에 보이는 모든 물체가 그림자가 적용되어야 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림자가 적용되어야 될 물체도 있겠지만 어떤 물체는 굳이 그림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 물체들은 개별적으로 오브젝트에 그림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경우에는 캐스트 섀도우, 그림자를 지우게 만들 것이냐 라는 옵션이 있고요. 한 메쉬마다 메쉬 렌더 내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실질적으로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림자만 보이도록 하겠다 라는 섀도우 온리라는 옵션도 있고요. 내가 그림자에 의해서 메쉬의 그림자가 땅이 아니라 어떤 메쉬의 그림자가 맺히게 할 거냐, 그림자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리시브 섀도우도 있습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메쉬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당히 잘 조정하면
실제 섀도우 맵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양들을 우리가 최적화시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 그림자를 얼만큼 퀄리티 있게 만들 것이냐는 퀄리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섀도우, 하드 섀도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유니티에서 이 소프트와 하드 섀도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트 필드 소프트 섀도우라고 해가지고 보다 품질 좋은 소프트 섀도우를 만들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림자를 만들 때 그림자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이것은 곧 섀도우 맵을 얼만큼 정밀하게 우리가 기록할 것인가, 즉 섀도우 맵의 해상도 조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림자 해상도 조정을 통해서 적절한 우리가 레졸루션을 가지는 그림자 해상도를 선택함에 의해서 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림자 또한 그림자가 어느 영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그림자를 우리가 캐스팅하지 말자라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섀도우 디스턴스, 그림자 거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잘 보이는 영역은 그림자를 지우게 만들고, 멀리 있는 영역, 어느 일정 시점에서 멀어진 영역에 대해서는 그림자를 아예 생성하지 말자라고 선정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뷰 클리핑 플레인을 갖다가 니어와 파로 조정해서 렌더링들 오브젝트 선택하듯 그림자도 그렇게 섀도우 디스턴스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섀도우 맵을 사용해서 만들 때 개별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 부하를 줄이는 방법이었고요. 자, 섀도우 맵 자체가 너무 힘들다 하면 아주 전통적으로 그림자를 만든 아주 가벼운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요즘 현재 PC에서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좀 저사양의 모바일 게임에서 우리가 쓴다면 전통적인 어떤 그림자 생성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중 대표적인 게 프라나 프로젝션 섀도우, 뭐 프라나 프로젝티드 섀도우라고 하기도 하고요. 프로젝티드 프라나 섀도우, 뭐 여러 가지 말 씁니다. 프로젝션 섀도우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빛에 의해서 이제 메쉬를 갖다가 그릴 때 이 메쉬에 있는 각각 버텍스를 갖다가 바닥 평면에 이 어떻게 프로젝션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전자가 있으면 이 주전자 메쉬를 갖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버텍스들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지면에다 까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텍스들을 자, 섀도우로 간주해서 자, 색을 갖다가 입히는 거죠. 상당히 계산량이 작아요. 이 버텍스 쉐이더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계산량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이 바닥이 평면일 경우에만 우리가 잘 적용이 됩니다. 평면이 아닌 경우에는 이 그림자가 좀 깨져 보이는 모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셀프 섀도우, 결국 자기 자신에 의해서 가려지는 영역의 그림자, 음영 같은 것들은 처리할 수 없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주 가볍게 쓸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림자 생성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하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섀도우 패스, 섀도우 맵에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메모리 밴드위스에 관련된 이슈를 다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최적화 이론, 자, 맨 앞으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자, 조금만 들어갑시다. 오고 들어가서 잠시만요. 예. 아티스트를 위한 CG 최적화 이론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었던 콘텐츠는 이것으로 사실 마칩니다. 오늘이 2020년 11월 10일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좀 쉽게 아티스트를 위한 좀 이론들을 갖다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상의 이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다룬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아티스트를 위한 그래픽 최적화에 관련된 책이나 문헌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된 범주나 이론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위해서 몇 권의 책과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아티클들을 갖다 참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다루는 영역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티스트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 공부하는 테크니컬
쪽에 TD나 아니면 뭐 프로그래머들도 이 내용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셔야지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괜찮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지만 다음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이슈나 더 추가할 것들이 있다면 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추가적인 내용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좀 부족하고 좀 서툴지만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동서대학교 게임학과 이동훈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